눈을 뜨면 시작되는 바쁜 하루. 그리고 그 속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는 어느샌가 나를 무겁게 짓누르곤 한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마음도 쪼그라들고 아무리 마시는 것도 입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도 같지만 즉각적인 해소법이 필요할 때가 많다. 나만의 빠르고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 떠난 나의 썰을 풀어보려 한다. 처음 내가 시도했던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 걷기였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만큼 상쾌함을 주는 것은 없었다. 하지만 나의 게으른 습성 때문에 아침 걷기를 꾸준히 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으로 시도한 것은 취미생활이었다.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잠시 현실에서 벗어나곤 했다. 특히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면 그 자체로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었지만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기에는 부족했다. 그러다 우연히 친구와의 수다로 스트레스를 풀게 된 적이 있다. 마치 어렸을 적 놀이터에서 뛰어놀며 아무 걱정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친구와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샌가 고민과 걱정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수다의 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했다. 그냥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큰 위로가 되어 주었다. 이 경험을 토대로 나는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자주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꼭 무언가를 사야 한다는 부담 없이 도란도란 이야기만 나누어도 스트레스가 반 이상은 줄어드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내 문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친구와의 진솔한 대화에서 얻게 되는 아이디어나 새로운 시각은 때때로 나를 성장시키기도 했다. 이렇듯 여러 방법을 시도해본 결과 결국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은 내 사람들과의 소통이었다.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에 쌓인 많은 것들을 조금씩 비워내는 데 있어 이것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는 듯하다. 길지 않은 시간을 들여도 금세 상쾌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으니 오늘도 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본다. 그리고 그와의 수다를 통해 또 한 번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두 번째 이야기,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과도한 업무와 끝없이 밀려오는 마감, 기한, 사회적 관계에서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나는 한때 스트레스로 인해 고생을 많이 했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고 그저 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힘겹게 느껴졌다. 그때 나의 건강의 경고등이 켜졌고 뭔가 변화를 줘야겠다고 결심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 친구의 추천으로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다. 명상이란 무엇인지도 몰랐던 나는 인터넷을 뒤지고 책을 읽으며 차근차근 배워나갔다. 처음 명상을 할 때는 집중이 어려웠고 잡념이 많아 쉽게 포기할지도 몰라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꾸준히 시간을 내어 명상에 집중하다 보니 차츰 마음이 차분해지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차분히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명상 외에도 나는 운동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늘어난 체중과 줄어든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지만 점차 그 이상의 가치를 깨달았다. 매일 아침 조용한 공원을 달리면서 느끼던 상쾌함과 땀을 흘린 후 느끼는 상쾌함은 정신적으로도 큰 활력을 주었다. 매일 함께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는 나의 소중한 스트레스 해소법 중 하나였다. 점차 나는 명상과 운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명상을 통해 자아를 면밀히 관찰하고 뛰어난 집중력을 바탕으로 내 일상 속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 운동은 내 신체적인 능력을 끌어올린 것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보다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물론 여전히 스트레스는 찾아왔지만 이제는 나만의 방법으로 그 스트레스를 잘 다루고 있었다. 명상과 운동이라는 두 기둥은 나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나는 이를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제 나는 단순한 살아남기 보다는 삶을 즐기기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것이 진정한 건강 관리가 아닐까 싶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내가 전하는 팁은 간단하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명상과 운동은 어렵고 복잡하기보다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결국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를 조화롭게 가꾸는 것이야말로 스트레스가 가득한 현대사회에서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세 번째 이야기, 아침 햇살이 방을 부드럽게 물들이며 따스한 기운이 감돕니다. 오늘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읽던 책의 여운이 남아있긴 했지만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익숙한 스트레칭으로 시작하는 게 저의 작은 루틴입니다. 침대 위에서 일어나 앉아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저 그런 일상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스트레칭의 시작은 바로 이 깊은 숨에서 비롯됩니다. 숨을 내쉬면서 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끼죠. 이렇게 하루의 첫 순간을 맞이합니다. 먼저 목과 어깨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시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립니다. 제 몸은 이미 이 아침의 리듬에 익숙해졌습니다. 피곤한 일상 속에서 이런 작은 스트레칭조차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어깨가 뻐근할 때 천천히 어깨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긴장을 풀어주고 마치 하루를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팔과 다리의 힘줄을 조금씩 풀기 시작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팔을 쭉 펴고 손끝부터 하늘까지 닿겠다는 느낌으로 몸을 크게 늘여봅니다. 온몸이 쭉 펴지면서 어제의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듯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리도 쭉 펴서 발끝을 당기고 이완하기를 반복합니다. 이어서 등과 허리를 부드럽게 움직여줍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가볍게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젖히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허리와 척추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이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면서 제가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마친 후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작은 루틴 덕분에 하루가 더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풀어주는 활동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저에게 있어 하루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의 시작이며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이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이더라도 이 몇 분의 습관이 주는 삶의 질 변화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작은 노력이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은 이후로 스트레칭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루를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시작하며 몸과 마음 모두 준비된 상태로 새로운 도전에 임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사람들이 고혈압을 경계하게 되는 순간은 주로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는 때이다.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다가 수치가 경계선을 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지금까지의 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많은 이들이 그러했든 나 역시 그런 순간을 맞이했고 그 후로 고혈압 예방에 열심히 귀 기울이게 되었다. 첫 번째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식습관 개선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짜고 매운 음식을 즐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식사는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져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평소 음식을 조리할 때 소금을 적게 넣고 간을 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 또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섭취하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느 날 나는 김치찌개에 소금을 넣지 않고도 맛있게 조리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는데 비법은 대파와 새우젓이었다. 이렇게 간을 줄이고 진짜 식재료의 맛을 느끼는 즐거움을 깨달으면서 자연스럽게 나트륨 섭취를 줄이게 되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꾸준한 운동이다. 운동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실천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운동이 필수적인 이유는 혈압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매일 30분 이상 걷는 것을 목표로 했다. 처음에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댔지만 하루 일과 중에 짧은 시간이라도 일부러 걸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점점 습관이 되었다. 걷기의 장점을 깨달은 후로는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곤 했다. 더불어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잊어서는 안 된다. 수면 부족과 과도한 스트레스는 고혈압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한다. 이를 알고 난 후에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되었고 밤에 잠들기 전에 명상이나 스트레칭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일상 속 작은 변화들이 결국 내가 고혈압에서 벗어나 건강을 회복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급작스러운 건강의 이상 신호에 놀라기 전에 일상에서 작은 실천들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 건강은 물이라는 말이 있지만 정말로 여러 날에 걸쳐 쌓은 작은 노력들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언제나 건강을 우선으로 하며 가족들과 함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삶을 꿈꾸게 되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여성 건강 잡지를 읽던 중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위한 식단 조절 방법이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그동안 여러 번 다이어트를 시도하였지만 늘 실패하곤 했던 나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해보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우선 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조건 굶거나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항상 중간에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목표는 6개월 안에 10kg 감량하기였다. 첫 번째로 나는 매일 아침마다 체중을 기록하고 식단 계획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으로 시작하였고, 점심에는 신선한 채소와 닭가슴살, 저녁에는 가벼운 샐러드나 스프를 주로 먹었다. 물론 중간중간 간식을 먹기도 했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과일이나 견과류를 주로 먹었고 가능하면 가공식품은 피했다. 식단 조절뿐만 아니라 꾸준한 운동도 병행했다. 매주 3에서 4회는 헬스장에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였다. 처음에는 몸의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으나 3주째가 되면서 조금씩 체중이 줄기 시작했고 몸매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4개월이 지났을 무렵 나는 거울 속에서 건강한 모습을 한 내 자신을 볼 수 있었다. 처음 목표로 했던 10kg 감량은 이미 달성했고 그 이상으로 체중이 줄어 있었다. 마음가짐의 변화도 함께 일어났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던 내가 이제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었다. 체중 감량이 성공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전반적인 삶의 질도 향상되었다. 피부도 맑아지고 에너지도 넘쳤다. 가장 기뻤던 점은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건강해졌다는 말을 듣는 것이었다. 식단 조절을 통한 체중 감량은 단순히 체중계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는 건강한 식습관이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나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이 성공 경험은 나 자신에게 큰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내가 원하는 모습과 건강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